바로 민주당이 제가 오전에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국회의원들이 쭉 나와가지고 예, 김건희 검증 제2탄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네, 그 2탄에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결혼 후에도 안양대, 바로 어제 나온 얘기는 어디입니까? 수원여대 겸임교수를 채용할 때 바로 허위 이력을 냈다라고 해서 지금 도화선이 된 거 아닙니까? 수원여대뿐만이 아니라 안양대에서도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네, 민주당 쪽에서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밝힌 것입니다. 네, 이것도 실제로 어떤 그 문서라든가 이제 이런 게 드러날 텐데요. 예,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영, 민주당 4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쫙 서 있으면서 그걸 하나씩 발표를 한 것이죠. 김건희 씨가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김 씨는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적었다. 주간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가 확인을 했다. 네, 바로 저렇게 나오죠. 쭉 네 사람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요. 대상이 아닌 어떤 수상자 명단에도 김건희의 이름은 없었다.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 씨 이름 자체가 없었다. 네, 2014년은 김 씨가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 시점이다. 예, 결혼을 2012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건 2013년이니까 당신들이 결혼한 이전은 문제를 갖고 왜 자꾸 시시비비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당신들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13년에 안양대의 시간 강사에 채용을 할 때도 바로 이렇게 허위 이력을 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들이민 것입니다. 네. 그 안양대 이력에 제출한 학력 또 경력 이런 게 다 부풀렸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수원여대에 제출한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날에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로 불리며 협회 일을 도왔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당시 제출된 임원 명단에 김씨, 김건희라든가 김명신 이름은 눈 씻고 봐도 없다라고 어제의 국민의힘의 그 해명에 다시 재반박을 한 것입니다. 네. 예, 민주당 이 대변인과 오늘 기자회견 4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 씨의 허위 경력만 해도 총 12건에 달한다 라고 아주 맹공을 폈죠. 김 씨에 대한 윤 후보의 잣대가 윤석열식 공정이냐. 바로 이제 윤 후보의 부인 문제를 윤석열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제일 자신 있게 내놓는 법치와 공정에 이게 맞느냐라고 윤 후보의 이제 칼을 들어매는 것이죠. 네, 김영배 이 의원이죠. 술을 마셨는데도 물도 먹었으면 음주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다. 부분 사기는 사기가 아니고 부분 투기는 투기가 아니냐. 바로 이렇게 맹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제 11시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허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어제 관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거는 사실 말을 굉장히 정제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렇게 기자들 말에 약간 격앙스럽고, 격앙이라는 얘기는 지금 뭐 짜증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억울해 죽겠는데 왜 당신들 기자들 민주당 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모든 걸 허위 기재 의혹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 허위 의혹이 아닐 수는 있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맞으면은 그거 사죄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먼저 사죄를 해놓고, 예, 아직까지도 그 법에 그 심판의 유효기간이 있으면은, 네, 공소시효란 말이 있죠. 예, 그러면은 다시 조사해서 받겠다라고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예, 인정을 먼저 사과를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하면은 사실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억울한 거 먼저 얘기를 하라니까 이렇게 감정이 뒤섞여가지고 거친 언사가 나오는 것이죠. 짜증과 격앙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불특정 다수, 정말 많은 국민의 55% 이상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 속상하게 만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예, 털 건 털고 가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3월 9일까지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됩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썸네일의 제목을
김건희의 본격 등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제목을 다른 겁니다. 네, 후보 부인이 끝까지 얼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예, 하다못해 3월 9일 날 투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란히 부부가 서 있어서 이렇게 투표함 넣는 거는 뭐 이거는 뭐 거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인데, 아니 3월 9일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3월 9일 날 짜자내가지고 투표를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준비 안 된 후보 부인의 모습은 빨리 털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주 오늘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여러분은 뭐 저 이상으로 답답을 하겠지만, 네, 바로 이 이른바 저쪽에서 줄리라고 공세를 하는 김건희 씨, 네, 전화를 왜 그렇게 덥석덥석 전화를 받습니까? 네, 이게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지금쯤이면요, 후보 부인에게 누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따로 붙어서 전화 응대는 이렇게 해주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그 옆에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응대는 절대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마십시오. 예, 만약에 모르는 전화 궁금하시면 저를 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확인을 한 다음에 꼭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가 가능하면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발단이 된 YTN, 또 오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오마이뉴스, 전화가 오면 덥석덥석 전화를 지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이 억울함을 또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 뭐 YTN 뭐 어느 기자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바로 이 YTN이라든가 오마이뉴스, 저는 뭐 매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어차피 YTN의 어떤 지분 구조상 지금 현 정권의 그런 영향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김건희 씨 격려를 하려고 전화를 했겠습니까? 천만에 만만하죠. 네. 오마이뉴스는 뭐 더 마찬가지고요. 전화가 어떻게 유행이 통화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하나라도 더 문제되는 발언을 끌어내서 그게 기사화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격려 차원에서 아이고 힘내십시오라고 기자가 전화를 할까요?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후보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보 부인이 전혀 준비가 안 됐으면 옆에 이른바 정말 잘 훈련된, 잘 경험이 충분한 사람을 후보 부인의 뭐 예컨대 뭐 수행실장이라든가 뭐 후보 부인의 비서실장이란 말은 좀 가당치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이 원천적인 그런 리스크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없다는 얘기죠. 예, 전화 오면은 덜썩 받아가지고 예, 저 김건희 맞는데요. 하고서 아이고 예, YTN 기자 누군데요. 아이고 예, 그러세요. 라고 저쪽에서 유도성 질문을 하면은 아유 나는 진짜 참 억울해요 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떻습니까? 말 자체가 거칠어지죠. 그리고 정제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예, 정말 저 억울해요. 뭐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일인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다 결혼하기 이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뭐 학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바로 시간 강사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여러분 뭘 알고나 하라라고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부인이나 윤석열 후보나 감정적인 대응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이 정말 후보는 어차피 정치 입문하는 게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고요. 후보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뭐 이 정치판에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전화는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항상 뭘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바로 공보진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인터뷰를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질문지를 받아서 거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이 대응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되죠.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바로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김건희의 본격 등판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판판이 깨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마 오늘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황급히 도망치는 후보 부인 이런 영상을 좀 보신 적이 있죠? 예, 그게 바로, 범죄자 인상을, 그렇군요. 예, 범죄자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사안인데요. 예, 드디어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그런 대응이 나왔군요.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사과 의향이 있다. 저것도 사실은 잘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 사과드립니다. 예, 그러고 법 앞에 이 조사를 달게 받다. 사죄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씀이네요. 나 사과 의향이 있다. 저거는 또 애둘러 가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이게 김건희의 리스크가 문제다라고 하는 게 2, 3일 동안 엄청나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바로 이제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다. 이것도 적절치 않은 겁니다. 네. 깨끗하게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예, 거기에 변명도 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그 다음에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예, 상대방의 뭐 YTN 기자가 전화해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전화해서 아까 황급히 쫓아가는 그런 영상은 어떤 인터넷 전문 뭐 팩트라는 TV에서 한 10초 정도 되나요? 예, 황급히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냥 뭐 고개를 푹 숙이고 황급히 도망가는, 다시 사무실로 쑥 들어가는, 예, 무슨 범죄자입니까? 예, 바로 이런 게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올 텐데, 그래서는 후보에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만 끼쳐드린다. 차라리 등판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제가 역설적인 그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막 나오는 속보인데요. 네, 김건희 씨는 15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저렇게 사과합니다라고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억이 흐려서 재직 기간을 다르게 썼나 보다. 아유, 다르게 쓴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거 맞다. 제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 만났군요. 또 만났네요. 또 계속 저렇게 이제 만나서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 라고 이제 그런 유도 답변을 했군요. 유도 질문을.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활동은 언제 개시하나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가 물어보면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멘트입니다. 네, 깨끗이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사과는 바로 즉시 자기가 주어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깨끗이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구나 라고 볼까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어차피 준비가 하나도 안 된 후보 부인이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서 또 억울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불쑥불쑥 저렇게 기자가 찾아오면은 얘기를 하고 전화가 오면 예, YTN 기자세요. 아이고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통화할 때는 제가 언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군요. 네. 예. 제가 국민들이 지금 저를 아주 지탄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제가 본격적으로 언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가는 게 좋을까요? 한번 코치 좀 해주세요. 라고 또 얘기를 했더군요. 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의 그런 선대위원회 또 캠프 차원에서는 김건희 씨의 제대로 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서 항상 거기를 통해서 물론 언론 접촉을 안 하는 게 지금은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할 때는 공보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 공보 기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당에는 공보단이라는 것도 있죠. 법률지원단이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상황본부, 임태희 실장이 지금 거기에 좌장으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도 지금 있습니다. 요런 이른바 대외 업무, 공보 업무하고 관련되는 4개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다 제각각입니다. 다 제각각. 그리고 뭡니까?
예, 후보 부인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예, 누가 당연히 따라 붙어야죠. 그거는 벌써 했어야 되죠. 바로 이제서 뜨거 하고서 이제 당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죠. 오늘 오전인가요? 예, 당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 3일 내에 이 현재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또 후보 부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진작에 있어야 되죠. 아니 후보 부인의 리스크가 있다는 걸 진작 몰랐습니까? 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국민대 표절 사건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수원여대, 그 다음에 또 안양대 이런 데의 시간 강사, 예, 거기에 할 때 이 이력서를 허위로 또 과장으로 한 거, 이게 지금 리스크가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또 어떤 뭐 특정 그 검사 출신 변호사와 또 어떤 이 연문이 있고요. 뭐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바로 후보 부인의 리스크를 종합 관리할 그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죠. 예. 공모단대로 따로, 법률지원단은 지원단대로 따로 놀고, 후보 비서실은 아예 이 타치를 안 하고, 총괄상황본부, 총괄상황본부가 그런 의미에서 다 총괄자를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척척척척 유기적인 관계가 하나도 돼 있지를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부인은 어떨까요? 예, 거기는 진작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해식 의원이죠. 이해식. 전에 강동구청장을 3번을 역임한 강동구 출신, 서울의 강동구 출신 이해식 의원이 바로 후보 부인의 비서실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구청장을 벌써 12년을 했나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김혜경, 해경궁 김 씨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자기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혜경 씨는 저런 전화에 따른 또 저렇게 사무실 앞에서 불쑥 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일절 안 하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 통해서 부인과 이렇게 이 이재명과 꼭 끌어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만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가 이 경험이 없으면은 뭐 그래서 이제 김종인이라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른바 82세 노익장 선대위원장을 사실은 이제 필요로 했던 것인데, 후보 부인이 그렇게 경험 없음, 이른바 아주 전혀 문외한이면은 거기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느 분이신가요? 조장나라님이, 예, 조장나라님이 또, 제가 열변을 토하는 가정이, 저도 지금 아주 답답한 마음이 그저 없습니다. YTN의 모 기자는 청와대 가는 건가요? 본인의 성범죄 만회를 왜 언론 노제에 기대어 주사파 빠는 데 쓰는 건지. 그렇군요. 예, YTN에 그걸 보도한 모 기자가 성범죄 연루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우리 조장나라님은 또 그쪽에 소식을 접한 모양입니다. 네, 아무튼 조장나라님의 예, 아주 소중한 정성,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시피님, 김재선님, 후한미치님, 이수미님, 김재선님, 오늘 오전에 11시에 방송은 아마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후 방송은 들어오셨네요. 다 찍어도 누구누구는 찍지 마세요. 빨간 나라가 된다. 예. 우리 김재선님 식당은 잘 계십니까? 남양주시라고 그랬죠? 네, 운악산.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주는 정보를 통해서 어느 분의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서서히 됩니다. 네, 아이러브 트럼프님은 저 동탄에서 또 이렇게 아주 잘 되는 식당이겠죠? 우리 트럼프님의 그렇게 열성으로 봐서는 아마 식당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바로 지금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그 후보와 후보 부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55% 이상의 국민들, 유권자들의 지금 답답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도층, 예, 제가 말씀드렸죠. 20에서 25%에 이르는 중도층, 부동층의 이 표를 갖고 오려면은 지금더라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 후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후보 부인에 저렇게 리스크가 있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당분간은 저렇게
아무 때나 마이크 들이대도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함구령을 내리는 게 낫습니다. 네. 김건희 후보 부인, 네, 지금부터는 당분간, 예, 본격 등판하기, 언제 등판, 할 거냐는 기자들한테 묻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미 생각이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와도 체계적으로, 감정, 이렇게 내려놓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을 때가 바로, 예,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나 등판해야 되라고 이 기자들한테 물을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후보 부인이 없는 대선 캠페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의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사죄를 할 건 깨끗하게 하고, 예, 법의 심판이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깨끗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예, 정정당당히 얘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만 요거는 사실하고 전혀 다르다. 이것도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뭐 억울하고 뭐 이래서 감정 섞인 워딩. 네. 세상이 뭐 이 결혼 전에 한 일 갖고 왜 지금 이래요? 나는 뭐 그 당시엔 정치 생각도 없는데, 예, 그러고 뭐라고 그랬나요? 악마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 부인의 등판, 그리고 후보 부인이 정정당당하게 나설 시점은 바로 후보 부인 김건희 씨한테 달렸다는 말씀, 그리고 절대 감정적인,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분간 함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정제가 되나요? 네, 아무튼 저의 이 충고, 아주 충언을 가슴 깊이, 예, 새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황급히 도망가는 그런 후보 부인,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카메라가 저기 나타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예, 바로 저렇게 해요. 네. 줄리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뜨거라 싶어가지고 이렇게 콱, 예, 저 옆에 있는 누군가요? 저 비서인가요? 저 후보 부인의 목덜미를 잡고, 예, 얼굴을 이제 비치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목덜미를 확 잡고 고개를 숙이게끔 만드는데, 아유, 저게 무슨 중범죄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 부인도 저런 모습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정말, 이 잘못을 하긴 했나 보네. 카메라가 들이닥치자 저렇게 그냥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고 딱 뭘 가리고 옆에 있는 비서는 얼굴 찍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저기 후보 부인의 저 목덜미를 저렇게 저기 잘못하면은 저렇게 때리는 줄 알겠습니다. 예. 고개를 숙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목을 누른 건데요. 예, 바로 저런 국민들에게 아주 안 좋은 그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는 저런 것을 자초하지 말아야 되죠. 저거는 하여튼 매우 부적절한 그 상황입니다. 네. 네, 관련 기사 하나만 볼까요? 네. 자신 있으니까 언제 등판해야 될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저런 게 기사가 떡하니 나오니까 얼마나 제 마음은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언제 등판해야 될지 알려달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스스로에 물어봐라. 저건 기자들한테 물을 성격이 아니다. 네. 예? 오마이뉴스 기자가 전화를 했으니까 불쑥 전화를 받고 13일이면 어제 그저께죠. 언제 나가야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코치 좀 해달라. 예, 사람들이 줄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가면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가식적인 거 되게 싫어해요.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습니다. 난 봉사하고 싶어요. 후보 부인이 되어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게 싫습니다. 보여주기보다는 실천하는 성격이에요. 라고.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도 저의 표에 일단 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라는 게 뭐야, 이겨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이 언행, 이 섣부른 언행은 전혀 정권 교체에 도움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자정하시고 다 생각과 그 행동이 정제가 딱 됐을 때 그때 등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게 여의치가 않다 하면 3월 9일 날
예, 얼굴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차선책으로 제가 권합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제 진상조사를 착수를 하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본격 대응을 한다라고 저렇게 지금 이제 대응에 아주 아뜨거라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국민들의 그 공분이 쌓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불붙은 허위 경력 의혹 논란에 국민의힘이 진상조사 착수로 정면 돌파하겠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종인이 정확하게 검토하겠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네. 섣부른 해명이 논란 키웠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보단, 법률지원단, 뭐 총괄상안본부, 후보비서실 이런 게 다 대외 업무, 대외 리스크를 종합 관리하는 그런 그 조직인데 다 지금 제각각으로 따로따로 놀더라.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최대 강점이 바로 법치, 그 다음에 공정, 예, 검찰총장으로 상징되는 아무튼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스스로 공정에 저해가 되는 불공정의 그런 그 도구마가 돼서는 결코 정권 교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 후보 부인, 네, 후보는 이제 후보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고요. 네, 그 위험도를 이미 잘 인식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오늘 1시간 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저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제대로 된 그런 그 인식을 못 하고 있구나. 뭐를 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그렇게 감정 대응을 하면요 언사 자체가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게. 예, 생각을 좀 정리하고 뭔가 정제된 행동과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뭐 격앙돼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겠냐 말이죠. 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배우자 김건희 사과 입장에 적절했다. 국민께 소구했다. 바로 저런 겁니다.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민께 소구합니다라고 얘기했지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거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시점 아닙니까? 네.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은 사과를 하면 되지 무슨 의향을 얘기해. 이렇게 한 템포 이렇게 꺾어서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언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분이 바로 이제 김건희 이 후보 부인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가 바로 사과를 했네요. 네,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예,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그런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런 그 법의 심판대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더 조사를 해서 달게 받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여러분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조사를 받아서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그 법의 심판을 받을 그럴 그 각오가 해야 된다. 왜? 그거는 뭐 적절치 못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무고죄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러면서 이에는 이 강에는 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 법에 조치 달게 받겠다. 그리고 조사를 해달라.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걸 제기한 측에서도 예, 법적인 조치는 그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개운합니까? 이게 이제 의혹이 사라지나 보다라고 최소한도 국민을 걱정시키지는 말해야 되죠. 네. 더더군다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55%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피곤함과 예,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예, 그런 답답함을 가중시키면 안 됩니다. 네.